아이고, 폐허냐 폐허야. 대표님 처음 왔을 때 이런 땅을 매입하신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이런 폐허였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물건 투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땅을 얼마를 보신 거예요? 이 땅으로 바로 벌었습니다. 며칠 만에요? 50일 만에 투자금은요? 5천만 원 했습니다. 5천 넣고 50일 만에 파락 남겼습니다. 이 팀장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저는 왜 안 껴주셨나요? 아, 여기는 전라남도 목포시입니다. 예, 목포시의 어느 폐차장 부지입니다. 제가 이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50일 만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매매 계약 잔금일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다 같이 무려 전라남도 목포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되게 낡은 건물인데 얼마에 사셨나요? 아, 이 건물은 굉장히 좋은 건물이에요. 이 철각이 좋게 생겼잖아요. 그죠? 개발하려는 입장에서 좋은 건물입니다. 예. 얼마에 샀느냐? 설명이 조금 긴데 외형적으로는 23억 4천에 낙찰받았지만 채권 매입을 했기 때문에 18억에 매입한 겁니다. 그럼 대출을 어느 정도 받으셨을까요? 이게 참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데 대출을 18억 4천 받았습니다. 네. 이 부동산에 있던 1순위 채권을 18억에 매입을 하고, 그리고 저는 23억 4천에 낙찰 받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배당을 해서 상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NPL이라는 건데, 그래서 은행에서 보거나 국가에서 볼 때는 제가 매입한 금액은 23억 4천이에요. 23억 4천에 대해서 18억 4천 대출을 해줬고, 차액인 5억 4천에 대해서는 다시 배당으로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5억 4천을 포함하여 돈이 이제 한 6억 정도 돈이 들어갔지만 5억 4천을 다시 배당 받으니까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정도로 확 줄었던 거죠. 제가 이런 투자가 가능했던 게 라라님의 NPL 강의를 듣고 공부해가지고, 예, 그 덕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대표님 5천 넣고 그러면 얼마에 매매하신 거예요? 이게 아까 50일 만에 매매했다 그랬잖아요. 26억 5천입니다. 차액이 무려 8억입니다. 8억. 50일 만에 5천 넣고. 그러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양도세가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법인으로 낙찰 받았죠. 법인명이 JYK입니다. 종률 킴. 그래서 법인으로 낙찰받았기 때문에 양도 차익도 적지만 국세청에서 볼 때 우리가 매입한 금액은 23억 4천인 게요. 18억이 아니고. 그래서 양도 차익 자체가 그렇게 큰 건 아니죠. 아, 이게 NPL이니까 가능한 투자겠네요. 예, NPL이고 지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투자였습니다. 전남 목포에 이런 건물 그 사고 싶지 않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는 분들이 지방이어도 땅값에 대한 감각을 익힐 필요가 있어요. 저쪽 메인 도로에서 들어올 수 있는 땅, 요쪽 메인 도로로 나갈 수 있는 땅, 아, 이런 땅이다. 그리고 용도 지역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이런 땅이 전국적으로 얼마 정도 한다. 목포라는 시에서 이제 이마트 오거리 쪽인데 신도시에 트래픽이 굉장히 많은 라인이란 말이에요. 아, 이런 땅이 얼마쯤 한다. 그런 감이 있어주면 좋죠. 이 팀장이 대답을 해봐. 저 메인 도로에 접해 있는, 널찍하게 접해 있는 땅이다. 그러면 이 팀장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런 땅 평당 얼마 정도 할까요? 7, 800 할 것 같습니다. 7, 800 정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표처럼 길쭉하게 들어와서 있는 항아리처럼 생긴 땅이다. 이런 건 얼마 정도 할까요? 그 7, 800에 반절. 절반 이상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절반은 넘어요. 그런데 이 땅을 내가 얼마에 낙찰받았냐? 18억으로 계산했을 때는 평당 2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땅이 요즘 너무 인기가 없으니까 그냥 하염없이 유찰되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이거는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전남 목포가 도대체 얼마나 뭐냐고. 태어나서 목포를 처음 와봤어, 내가.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좋다. 거기다가 세차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이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땅이구나. 그래서 채권을 매입을 하고 이것 한 점 묻고 예, 그래가지고 낙찰 받았는데, 사실 어떤 용도로 활용할까 하는 생각도 되게 1안, 2안, 3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매매를 한 거고, 사실 매매를 잘한 것 같진 않아요. 땅 팔고 나니까 더 비싼 금액에 사겠다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중간에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26억 5천에 팔고 우리끼리 막 기분 좋다고 했는데 사실 매매가 더 올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시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매수자가 우리가 얼마에 샀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을 더 올리기가 좀 미안했던 거죠. 근데 26억 5천에 매매를 뻔히 했는데 목포에 있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31억 5천원 매매하겠다. 와! 그래서 앞에 계약을 깨고 자기네랑 계약을 하면 어떻겠느냐까지 제안을 받았습니다만 나는 계약을 깰 마음이 없었어요. 나는 이 정도 계약에 만족하고 더 오르는 건 매수인의 복이다. 그게 내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런 제안이 있었으니까 당신 내가 팔 건 팔아라. 그리고 단타로 얼마 먹든지 하셔라. 아니면 계약을 깨고 같이 나누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원대한 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팔 거다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큰 수익이 나셨는데 또 다른 투자 사례가 있을까요? 많죠. 저는 신도시 초입의 녹지 지역 같은 것들도 되게 좋아하니까 신도시 입주만 하면은 땅값이 뭐 평당 1,000 가까이 가지 않겠나라고 내다보고 있는 땅들도 투자한 것들이 좀 있고 뭐 스타벅스 DT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자동차 트래픽에 의한 소매점 매출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최저임금 자꾸 올라가니까 소매점 트렌드 자체가 워킹 상권의 작은 것보다는 이제 사이즈 큰 것들이 점점 잘 될 거란 말이에요. 미국형 프랜차이즈가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메인 도로변에 있던 부동산 가격 같은 것들을 익혀두는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그런 투자를 이미 많이 해 놨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한번 언급해 주세요. 예, 뭐 버거킹도 있고 네. 스타벅스도 있고 우와. 탑텐도 있고 스파오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지방 투자에 대해서 올해는 좀 좋게 보시는 걸까요? 지방 투자를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산업이 살아 있고요. 지방에서도 인구가 적어지는 데가 있는데 몰리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신도시 초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구도 많고 젊은 친구들도 많고 그러면서 그 동네에 또 어느 정도 산업이 받쳐주는데 그런 데는 괜찮죠. 지금 몇 시죠? 10시 넘었네. 잠금하러 갑시다 이제. 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소감이 어떠신가요? 섭섭합니다. 섭섭합니다. 이만한 땅도 살라고 사다 보니까 너무 없네. 원장님 매도까지 하셨는데 향후 계획이 있으실까요? 아, 요 비슷한 땅이 또 경매로 나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입찰하려고 노려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지방이거든요. 그 지방에 또 좋은 거 하나 입찰을 할 건데 낙찰 받으면 좋겠습니다. 째려보고 있습니다. 요거만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